안녕하세요. 김다은입니다. 한국에 동학개미가 있다면 미국에는 서학개미가 있죠. 이제 미국 주식까지 마스터했으니까 우리는 더 크게 넓혀서 중국 주식도 공부를 해보자고요.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체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셨던 분들 다 모여주세요. 중국 주식에는 상해종합지수, 신천종합지수, 그리고 홍콩종합지수가 있습니다. 먼저 상해종합지수에는 그중에서 또 갈려요. A지수와 B지수가 있습니다. A지수는 우리는 해당이 없고 중국인들만 할 수가 있고요. B지수에 외국인 전용이기는 합니다만 종목이 100개 정도밖에 없어서 규모가 굉장히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해종합지수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보통 중국 국영기업 위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금융주, 소비재, 산업재 정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어떤 게 있지? 중국 공상은행, 중국 농업은행 정도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B지수만 베팅을 할 수 있는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잘 하지는 않는다 정도로 정의를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상해종합지수 공부를 했다면 다음으로는 심천종합지수 공부를 해볼게요. 심천도 마찬가지로 A지수랑 B지수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A지수는 우리는 해당이 없고 B지수는 역시나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어떤 기업이 있느냐? 상해종합지수와는 다른 기업들이 있겠죠. 미래가치가 조금 높은 기업들, 헬스케어, IT,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따져보면은 오량액 같은 술기업, 술이 미래가치가 높다고 판단이 되나 봅니다. 아무튼 오량액이 있고 가전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메이디그룹, 그리고 CCTV나 카메라 같은 거를 만들고 있는 하이크비전 정도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상해종합지수와 심천종합지수에 있는 종목을 사고 싶은데 대체 어떻게 사란 말이요? 라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홍콩 거래소가 있습니다. H 그리고 레드칩, 어렵다. 항생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H는 중국 본토 주식, 저 지금 컨닝하고 있어요. 레드칩은 중국과 홍콩의 합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생주는 홍콩 기업이에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중국 상해종합지수와 심천종합지수 중에서 나는 베팅을 하고 싶은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싶으신 분들은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 제도 또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빠이 짤젠, 안녕! 예, 그러면 차이나TV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국 증시 투자 전략들 계속 읊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증시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힘이 떨어지는 모습도 나타났었죠. 중국의 유동성 회수 이슈나 또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중국 증시도 어느 정도 영향은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11시 기준으로 상해종합지수가 좀 상승권으로 다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어제 3,700선도 상회하기도 했었는데 이후로 힘이 떨어졌다가 오늘도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11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승권 소폭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 증시 전반의 흐름들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역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중국 투자에 있어서 어떤 주요 이슈나 포인트로 보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이것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 상해와 심천 A주 기준으로 해서 1월과 2월 달의 업종 수익률 추이를 살펴보면 소재 업종 상승폭이 좀 가장 큰데요. 예. 아마도 이제 중국이 작년 초에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가장 먼저 이제 영향을 받았지만 선진국 대비해서 이제 3차 산업 비중이 낮고 통화나 재정 정책이 빠르게 집행이 되고 또 코로나 방역 시스템이 좀 안정적인 부분에서 글로벌 국가 대비 한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제조업 생산이 좀 빠르게 증가한 부분, 그러면서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철강,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좀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좀 이슈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사실 구리를 필두로 해서 계속 올라갔었는데 특히나 더 이런 상승폭을 당길 수 있는 것이 중국 내에서도 지금 내수 위주 그리고 또 인프라 투자도 엄청 확대를 하고 있는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그런 원자재 가격의 흐름에도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투자나 또 인프라 확장 속도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글로벌 철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아마 글로벌 철강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 구리 같은 경우도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은 투자 부분에 있어서 좀 수요에 좀 차별화되는 그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고정자산 투자라고 하면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인프라, 부동산 그리고 이제 제조 설비 투자. 인프라랑 부동산 같은 경우에 고정자산 투자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제조 설비 투자가 한 30%에서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중 무역 분쟁 이전까지는 중국 정부가 이게 경기 부양 정책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재정 확대 정책은 인프라나 부동산에 다 초점을 맞춰져 있었습니다. 철도나 고속도로, 도시화 정책을 하면서 건물을 쌓고 그런 이유가 재정을 투입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미중 무역 분쟁 이후 2018년 하반기부터는 중국 정부도 신성장 쪽으로 확실히 제조 설비나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또한 이제 탄소 중립 수요에 따라서 뭐 첨단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분야의 제조 설비가 굉장히 크게 좀 많이 늘어난 반면에 지금 이제 뭐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프라 투자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게 그 인프라 투자 이게 그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YTD로 발표를 하지만 이게 당월치로 보면 좀 확연히 나타납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1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좀 회복세를 보였다가 증가율 추세는 조금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 반면에 네. 제조 설비 투자는 거의 한 20%대로 확연히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2016년, 2017년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가 중국에 이제 그 금융위기 때문에 경기 부양 정책을 했던 시기입니다. 이때만 왼쪽 해도 네모칸 네, 안에 네, 그거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인프라 투자가 확실히 20% 이상 좀 많이 늘어났던 데 반해서 제조 설비 투자는 좀 약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정책 방향성이랑 굉장히 좀 영향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뭐 IT, 통신, 헬스케어 이쪽 분야의 그 당월치 어쨌든 고정 자산 투자의 증가율 추세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여기 보시면 특이하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마이너스 증가율입니다.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 설비 투자는 그렇게 크게 늘지를 못해요. 전기차는 생산이라든지 그 충전소 확충에 따른 제조 설비는 늘어나는데 내연기관 자동차 설비 투자는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이런 정책 방향성에 그런 큰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코로나 타격을 받고 나서 V자 반등을 한 건 맞긴 한데 최근 들어서 좀 탄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표를 보더라도 중국이 V자 반등 나타내면서 사실 제일 먼저 제 기억으로 반응했던 게 자동차 부문이었는데 처음에는 반응을 잘 하다가 탄력이 많이 떨어졌고 오히려 헬스케어 쪽으로는 증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현재 살펴봤습니다. 때문에 각 산업별로 그 쓰이는 원자재에 따라서 가격 변동폭도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원자재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 상황들 이렇게 표를 통해서 함께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의 기업 트렌드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역시 김다은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나눠봤다면 이번에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강서동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자재뿐만 아니라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내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강서동업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구리 생산으로 1위를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만큼 독점력이 강하다고도 판단이 되어집니다. 구리는 이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여러 곳에 쓰여지고 있죠. 전기차, 전동기, 커넥트 등등 다양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아무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구리 가격이 2012년 이후에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렇게 강서동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한국 기업과 함께 살펴보시죠. 이 강서동업은 정련구리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에 이거다 싶을 만한 기업이 딱히 없었습니다. 굳이 찾아보자면 2구 산업 정도가 될
될 텐데 일단 오늘은 규모가 조금 더 큰 고려아연과 함께 비교를 해보고요. 미국에는 프리포트 맥모란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강서동업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0조 원 정도고 고려아연도 규모가 8조 못지않게 큰 기업이죠. 프리포트 맥모란은 글로벌 기업인 만큼 60조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강서동업의 경우에는 2018년 1분기 때 매출이 한 8조 원 정도였는데요. 2020년 3분기에 13조를 기록한 만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아연과 프리포트 맥모란 1조 4조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서동업 1년 주가 수익률 살펴보시면 100%, 고려아연도 15%, 프리포트 맥모란이 230% 정도가 기록되고 있으니까 강서동업도 수익률로 보면 프리포트 맥모란과 못지않게 강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고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의 기업은 강서동업이었는데요. 김다은 앵커가 잘 비교를 해줬고, 그러면 이제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디에 매력 포인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도 이 중국 최대의 정령 구리 생산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구리 가격이 좀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공급 대비 어쨌든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데요. 예. 이게 결국에는 중국의 이제 그 친환경 산업에 대한 중국의 그런 정책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텐데 우선 작년 11월에 국무원에서 중국의 이제 신에너지 자동차 14차 5개년 그 계획 로드맵이 발표가 됐습니다. 2025년까지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 비중을 20%까지 올린다라고 했고 2020년 기준으로 현재 이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생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충전기 같은 경우도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 자동차 한 대당 충전기 한 대가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충전기 한 대당 신에너지 자동차 세 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충전소도 그 설립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인 이제 구리 수요 자체를 좀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이런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리 수요 자체가 한 3배 이상 필요한다라는 부분에서 중국 최근에 그 물가지수인 뭐 PPI도 1월 달에 보면 플러스 반등을 했고 PPI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준선이 되는 그런 그 생산자 물가지수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 유동성이 중국이 이제 M1진과율 같은 경우에 PPI 지수에 한 9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감안했을 경우에 PPI는 한 3분기까지 반등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원자재 가격도 어느 정도 이제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 비철금속은 좀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서동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쨌든 최근에 좀 많이 오르고 해서 뭐 PER 기준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20% 이상 내년도까지 좀 증가하는 부분들도 전반적인 기업의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구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여기에 중국 어떤 정책 친환경차에 대한 정책 모멘텀까지 있다 보니까 구리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으로 잠깐 얘기를 해주셨어요.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실적 추이가 특히 지난해부터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자재 가격이고 그리고 3월에 이제 중국 전인대가 있습니다. 네. 3월 5일 이제 예정을 두고 있는데 이 3월 5일 날 전인대에서 이제 아마도 올해가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이 이제 원년이다 보니 이제 관련된 각 산업별로 이제 그 목표치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3월 이후에 지금 이미 이제 뭐 신에너지 자동차 같은 경우 로드맵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목표치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업종 자체의 이제 정책 모멘텀이 좀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아마도 올해에 이러한 그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추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말씀드렸듯이 이익 같은 경우도 내년도까지는 거의 뭐 올해는 한 29%, 내년도 한 26%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이익 자체가 어쨌든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돼도 주가 상승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영업이익과 또 순이익 증가율 저희가 표로 살펴봤고요. 강서동업 마지막으로 주가 동향들도 한 번만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은 중국 증시가 뭐 한 1.4% 정도 빠졌는데도 소재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한 뭐 2% 전반적인 소재 업종이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강서동업도 최근에 보시면 계속 이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뭐 이게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이제 받쳐준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주가 추이는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 좀 부담이 되더라도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은 뭐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과거사를 봤을 때도 강서동업 주가랑 상해종합지수랑 같은 흐름을 기록하다가 지금은 약간 역전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그리고 포인트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아마도 이게 그 약간의 이제 코로나라는 작년에 그런 그 상황들이 어쨌든 뭐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상황들에서 예. 중국이 원자재 생산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수요 부분들이 특히 이제 친환경 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는 없었던 산업 정책들이 아마도 이런 원자재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을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이후에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주가 흐름에는 계속적인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인 산업 트렌드의 변화와 또 코로나19 이후의 반사 이익이 지금의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 강서동업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 포인트들과 주가 현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